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스 32라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세스의 콜 스택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메모리 덤프를 로딩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 task란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제 프로세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눈에 낯익은 프로세스 이름이 보이죠. 근데 그 왼쪽에 보시면 매직이라는 항목이 보이고 여러 주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활용하면 좋은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v.f입니다. v.f라는 게 콜 스택을 볼 때 입력하는 명령어인데요. 자, 이번에는 레지스터를 강제로 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콜 스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매직 값이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의 주소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이 값을 저장하고 v.f task라는 요 이제 그 아규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요 task descriptor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쳐보면 보시다시피 콜 스택이 이쁘게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 프로세스의 이름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어서 커널 스레드 데몬 프로세스의 콜 스택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주소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v.f task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커널 스레드 데몬 이제 프로세스의 콜 스택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v.f task라는 명령어 다음에 프로세스의 실행 그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task descriptor의 주소만 지정하면 콜 스택이 출력되는 부분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콜 스택이 출력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init 프로세스의 task descriptor 주소가 이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소를 이제 메모장에 저장을 하면서 이 task descriptor의 필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v.v %5를 하고요. task descriptor의 구조체가 task struc이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프로세스의 이제 task descriptor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task descriptor의 필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ate, stack, flag 이런 내용들은 이미 그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민수 커널의 구조 원리 책에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우선 120 이런 값들은 이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필드이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내리다 보면 COMM이라는 필드가 보일 텐데, 보이시죠? 프로세스의 이름인데 문자열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로세스가 스케줄링이 될 때 마지막에 실행됐던 실행 정보가 담긴 게 컨텍스트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컨텍스트 정보는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에 있는 threadinf 구조체의 CPU 컨텍스트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10장에 설명을 해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스택이라는 필드가 있잖아요. 스택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제 이 태스크 디스크립터를 저장하면 스택이라는 필드가 있죠. 근데 이 주소는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를 뜻하고요. 이 주소를 이렇게 v.v %ol struct thread info로 캐스팅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볼게요. 명령을 입력해서 확인했더니 이제 thread info 구조체의 필드가 보입니다. 자, 두 번째 CPU 코어에서 실행 중이었던 것 같고요. print count 값은 2입니다. 플래그는 제로고요. 여기서 입력해 봐야 될 필드가 CPU 컨텍스트인데요. 보시면 register set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저장을 해 볼게요. 이 CPU 컨텍스트 필드가 이 init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될 때 그 마지막에 실행됐던 그 레지스터 세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택하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TrueX32에서 레지스터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r.s거든요. r.s고 스택이니까 sp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인 경우에는 r.s pc예요. 예,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만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 레지스터는 지금 이제 빵빵으로 이제 스택과 프로그램 카운터가 00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뭐 당연히 콜스택을 보면 이렇게 콜스택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요 레지스터를 실제 설정해서 그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를 설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택을 설정하고요. 요게 스택을 설정하게 되면 이 주소가 이제 여기 레지스터 창에 보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v.f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면 보이시죠? 콜스택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init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가 요 주소인데,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v.f task라는 요 이제 명령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입력하면요, 이렇게 콜스택이 출력이 되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에 있는 thread info 구조체에 접근해서 이 구조체의 CPU 컨텍스트 필드에 있는 이 레지스터를 로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프로세스의 스택, 콜스택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다른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커널 스레드, 이제 커널 스레드 그 add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가 이 주소죠. 이 주소면 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프로세스 이름이 확인이 되죠. 이제 자, 그런데 프로세스의 필드 중에 스택 최상단 주소를 저장하는 필드가 스택인데요. 이제 요 주소를 저장을 하고, 예, 이 주소죠. 이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택 최상단 주소에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명령어를 잘못 입력을 했네요. 스택 주소가 이 주소죠. 네, 주소 맞는데 여기에 thread info 구조체로
테스팅 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네. 보이면 이제 이 결과가 CPU 3번에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 컨텍스트라는 필드에 이렇게 레지스터 세트가 보입니다. 이 정보는 무엇이냐? 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되기 전에 실행됐던 컨텍스트 레지스터 세트 정보가 요 정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과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레지스터 중에서 스택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만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r.s pc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저장했고요. 현재 이제 콜스택 레지스터와 콜스택 정보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워 볼게요. 0 0 지우면 콜스택이 잘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명령을 입력해서 여기 SP가 빠졌네요. SP 명령을 입력해서 스택과 프로그램 카운터 정보를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v.f만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콜스택이 보이는데, 자, 이 콜스택은 이렇게 커널 스레드 애드 데몬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이렇게 태스크라는 명령어와 함께 입력하면 보이는 콜스택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프로세스의 콜스택을 이제 출력할 때는 v.f/task 그 다음에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입력하면 프로세스의 콜스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트레이스 32에서 콜스택을 이제 잘 표현해 주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에 위치한 그 thread info 구조체의 CPU 컨텍스트 필드에 있는 값을 로딩해서 콜스택을 보여준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좀 이상한 짓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제 미니 프로세스에 threadinf 구조체를 다시 한번 이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우기멘트를 올 인자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강제로 이 필드의 값을 0하고 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threadinf 구조체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init 프로세스인데, init 프로세스의 콜스택을 잘 표현을 해줄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f task 0x 이 주소죠. F16180000 주소를 입력을 엔터를 쳐보면 콜스택이 출력이 안됩니다. 이렇게 콜스택이 출력이 안되는 이유는 그 CPU 컨텍스트라는 필드에 요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 콜스택을 이제 표현하는데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가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트레이스 32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의 콜스택을 표현해주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즐겁게 이제 디버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